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 청소년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세입인 제외하고 세출 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경아 교육협력 담당입니다. 이진인 평생교육 담당입니다. 남궁옥 아동청소년 담당입니다. 박미정 디니서스 담당은 관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교육청소년과 본 예산,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022년도 세출 규모는 전년도 대비 6억 1144만 원이 감액된 163억 1790만 3천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 대양장학금으로 6천만 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대학 진학사업 장학금, 마포공공기숙사 운영, 중고생 교복구입비 등으로 7,657만 2천 원을, 교육경비 지원으로 18억 원을, 고교 무상교육비 부담금으로 1억 2,398만 1천 원을, 꿈 더하기 미래 진로 설계 지원 사업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속초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올해는 교사 지원 사업으로 7,820만 원을, 초등 돌봄 과일 간식 지원 사업으로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되겠습니다. 친환경 우수 농락물 학교 급식 지원으로 3억 1,850만 9천 원을,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으로 32억 3,94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되겠습니다. 중간부입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경동대학교 강의실 운영비 및 강사수당 등으로 1억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교육대학 운영 및 강사수당 등으로 3억 7,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대학 작품 전시회 운영으로 400만 원을, 평생학습 특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300만 원을,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경비로 4,59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되겠습니다. 한 차원 높은 저소득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다함께 돌봄 사업 운영비 지원으로 720만 원을, 인건비 지원으로 1억 754만 4천 원을, 지역 특화 사업으로 3억 원을, 추가 운영비 자체 추가 보조 생명습센터에 3,74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사업으로 1억 4,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국도비 매칭 지원으로 4억 1,040만 원을, 종사자 인건비 도비 매칭 지원으로 1억 5,490만 원을, 추가 운영비 도비 매칭 지원으로 1,004만 4천 원을, 추가 운영비 자체 추가 지원으로 6,02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되시겠습니다. 아동학대 조사 녹취록 장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으로 600만 원을,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으로 2억 2,955만 4천 원을, 자체 추가 종사자 명절수당으로 1,66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가정이탈아동 양육 보조금으로 9,600만 원을,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으로 2억 1,269만 원을, 아동수당 급여로 47억 2,58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요보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으로 1억 2,848만 8천 원을, 자체 추가 명절수당으로 93만 939만 7천 원을, 인건비 부족분 도비 매칭으로 3,795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3억 40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연중 석식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2억 6,432만 원을,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평일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4억 2,269만 5천 원을,
보화동 생활안정지원 능력개발비로 1,236만원을, 수학여행비로 75만원을, 대학생활 안정금으로 4,200만원을, 자립정착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중간부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으로 7,560만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입양아동 가족지원 양육수당으로 2,520만원을, 입양축하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이 됩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위생용품 지원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운영,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금, 청소년 수련관 위탁사업비,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인하여 3억 9,49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조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9,008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으로 1,250만원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1억 7,451만 2천원을, 차량 임차비로 4천만원을, 청소년 상담사업 지원으로 1억 6,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청소년 상가복지센터 차량 지원으로 3,600만원을, 청소년 수련관 차량 지원으로 3,600만원을, 청소년 안전망 사업으로 1억 417만원을,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으로 5,140만 8천원을, 청소년 특별 지원으로 490만원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1억 3,561만 6천원을, 급식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지원 신규 사업으로 3,240만원을, 하반부 인력 운영비 430쪽부터 434쪽까지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사, 아동보호 전담요원, 아동복지교사 등 3개 사업에 총 4억 1,10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육청소년과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속개되는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오전에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은 들었고 이제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할 위원님은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식사를 많이 어떻게 맛있게 하셨어요? 네. 네, 교육청소년과 일단 그 사업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참 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들 이제 흔히 말해서 급식을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또 돌봄들, 청소년들 우리 사회에서 잘 보이지 않는데 보이도록 좀 애써주시는 일들. 그리고 지난번 이제 평생교육문화센터 그 수강생들 작품 발표회가 있었죠. 네. 네. 그날은 제가 하루 종일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참 인생에서 졌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품들과 활동하시는 면면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 그 교육청소년과의 중요성. 왜냐하면 그 성인들이 무언가를 지속해서 생애를 통해 배우고
또 그런 것에 이렇게 기량을 닦으면서 살아간다는 건 진짜로 참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네. 예, 그게 가능하도록 또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들을 평소에 잘 못 느꼈었는데 그때 작품 발표회 때 아주 많이 느꼈습니다. 예, 수고하신다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409쪽 한번 이제 그 예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저희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매년 2억 원이 지금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는 1억 4,600만 원으로 예산이 5,400만 원이 좀 줄었어요. 왜 그렇게 됐죠? 그 예산이 1억 4천 지금 이제 행복지구로 1억 4,600이 돼 있는데 네. 그 위에 지금 보면 자유학년제 진로 캠프 운영하고 진로 진학 컨설팅 운영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 체험 교실 운영 요 세 개 사업이 행사 운영도 5,400이 예, 이게 원래 작년에 요 안에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그렇죠. 뭐 꿈다하기 미래 진로 설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하나 별도로 사업료를 네. 뺀 바람에 네. 그게 그래서 5,400이 여기 나와서 두 개가 합치시면 2억으로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덜 살폈네요. 예, 그렇고 작년하고 이제 지난 한 2년 정도 행복 교육지구 사업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요 상황으로 강사 양성을 하고 그리고 청소년들 네네. 학교 안가 밖 청소년들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 그렇게 이제 사업이 진행되었었는데 일단 올해는 지금 이 상황에서 살펴보기가 좀 어렵고 지금 어떻게 사업들을 좀 올해 같은 경우 하고 있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올해 저희가 그 전문 강사분을 한 분 섭외를 하셔가지고요. 2회에 걸쳐서 전문 강사 교육을 2회에 걸쳐서 6명을 일단 했습니다. 네, 6명. 강사 교육을 하고 네. 그분들을 통해서 그 우리 아동 청소년 친화 공간 거기서 그 2회에 걸쳐서 저희가 한 32명 정도 청소년들한테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일단 올해는 좀 그렇게 좀 실시를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소홀하게 진행했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본 의원이 이제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한 보호 네네. 조례를 좀 제정을 했었고 네네네. 당시에 또 지역사회 청소년들 이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을 때 저희 지역 그 관광도시로서의 면모에서 참 특이하게도 일단 고등학교 학생들 재학생까지를 학교 밖하고 했는데 2명에 1명 꼴이었어요. 그러면 20대 또 초중반으로까지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일하고 있겠는가를 생각을 할 때 네. 이 부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이 사업들을 좀 진행했으면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느 모든 고등학교에 그러니까 1학년이나 2학년을 계속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나면 속초에서 이 청소년 시기를 거치는 누군가 모두는 최소한도 자신이 노동을 할 때 노동 인권에 대한 어떠어떠한 법제와 어떠어떠한 스스로의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는지를 배워갈 수 있는 장치로서를 요구를 했던 건데 네. 이 부분 이번에 YMCA 꿈이랑에서 진행을 하셨죠. 이번 교육은 근데 이렇게 열의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이거 이제 꿈이랑 활동가들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뭔가 청소년 지원 활동이 활성화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상 주어진 이런 위탁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는지 정말 저는 놀랍네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연결을 해서 아이들한테 좀 더 청소년들한테 그러니까요. 인권에 대한 교육을 폭력 예방 할수 교육 있게끔, 같은 단위들은 학교와 교육청과 또 보건교사나 이런 상황마다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학교에 정말 정기적으로 열심히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또 학교가 잠깐 그런 특강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쉽게 본인들 그냥 기관에서 그냥 오는 애들 대상으로만 이렇게 교육을 하고 좀 더 열의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더불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련 기관 활동가들에 대한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인건비도 잘 좀 챙겨 주시고 이러는 거 너무 중요해요. 교육 청소년과. 아,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에 걸맞는 진정한 활동을 하는 자만이 사실은 그 기관을 키울 수가 있고 속초시에 필요한 인재입니다. 이거 오늘 혹시나 방송 보고 계시다면 저는 모든 그 민간이 속초시 위탁을 받아 일하고 있는 모든 활동가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네, 이것과 함께 이번에 차량 지원을 좀 하셨어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랑 청소년 수련관 2대. 네. 이 기관들이 차량이 그동안 없었나요? 네, 지금 차량이 없고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차비 다 이게 한 3천만 원 정도 그동안 시에서 계속 예산으로 지원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차량 구입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 운영비 안에 네. 차를 그 조금씩 임차해서 쓸 수 있게끔 썼던데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좀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네. 그 직원이 개인 차량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수시키기 네, 위해서 네. 저희가 차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하여간에 그 도빗도 또 이렇게 확보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현장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네. 두 번 만나니까 좋네요. 그 아동 학대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이슈되고 있는 거 가운데 정말 이제 그 생활의 소음이 눈여겨봐야 한다. 생활의 소음도 자칫하면 생활의 소음이 아니고 아동 학대하고 이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동 학대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데 그 녹취록 장비가 한시 지원이에요. 1,000만 원. 예. 예, 요거에 대해서 좀 한시 지원이면 어떠하게 사용을 하는지 예산을. 그 한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녹취록을 사가지고 저희가 조사하고 합대할 때 그 조사 상담할 때 녹취록을 사용하는 겁니다. 구입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면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그 기계 가지고 기계 계속 가지고 이제 쭉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한 번 사면 쭉 쓰기 때문에 한시적인 지원이라고 썼나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세부 사업명을 아마 그렇게 내려와서 아마 그렇게 쓴 걸로 되어 있고요.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물품 취득비죠. 예.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캠페인이 200만 원이 잡혔어요. 그 너무 적지 않나요?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저희가 일단 그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 캠페인만 해도 200만 원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예방을 어떻게 하죠? 저희가 이제 일단 학교하고 교육청하고도 연계해가지고 예.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것도 이제 그 안내문이나 이런 거 만들고 네. 해서 하고 그다음에 뭐 저희 그 팜프렛 같은 것도 조금 만들어서 홍보 활동을 좀 하고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 112라는 어떤 그거에 대한 거를 좀 키포인트에 두고 그 조금이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일단 신고가 직접적으로 바로 신고될 수 있는 체계 홍보를 좀 그러게요. 하려고 합니다. 또 보니까 또 아동 조금 지나서 청소년기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도 있고 그건 청소년 이 포상금이 기존부터 쭉 있었나요? 그렇게 근데 좀 사용된 적이 있습니까? 현재 집행한 적은 없고요. 그게 이제 예산만 잡아놓고 그러니까 혹시 발생이 되면 저희가 이제 대비한 차원으로 그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지원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십니까? 그 속초 425페이지 가장님 한번 보실래요? 그 속초시 청소년 문화의 집에 네. 청소년 환경 유해 감시단이라고 해서 한 50명 정도를 구성을 해서 네. 그 야간 단속이라든가 청소년 뭐 귀가 조치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맥락으로 이제 신고 포상금도 있다는 것도 이제 말씀. 그거는 이제 하는 청소년들 거죠? 담배 뭐 이런 거 팔거나 뭐 그런 그 신고 네. 그런 접수해서 만약에 하면 거기에 의해서 포상금을
조례에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그 포상금은 네, 그렇게 같은 많아요. 맥락에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 청소년 건강지원품 있죠? 위생용품 지원. 네네. 이건 대상이 어느 정도 되나요? 3,400만 원 잡혀 있는데 위생용품이라는 경우는 생리대인가요? 예, 저희가 위생용품이 이제 여학생 대상으로 해서 여성 청소년 만 11세에서 18세 대상으로 해서 지금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바우처 카드 형태로 이제는 이게 이제 그 청소년 건강 지원 말 그대로 네. 전체적으로 좀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직까지 지금 현재 그 일단 차상위 계층 기준에 예, 예. 선정 기준에 차상위 아마 전국적으로 이게 확대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건강 지원으로 위생용품 네. 전 연령대 아니면 전 연령대 만약에 해서 청소년기. 하게 되면 저희도 뭐 확대해서 하는 방향을 모색해서 네,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숙지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이제 한 명 더 채용을 하셨나 봐요. 네, 올해 한 명 더 채용했습니다. 네, 참 이 아동보호 전담이 굉장히 그동안에 가했죠. 한 명이 계셔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 활동은 보통 저희가 주로 이제 저희 그 시설 아동들, 예, 예. 그다음 가정 이탈 아동, 예, 뭐 이런 아이들 그 가정 방문해서 뭐 상담도 하고, 사후 관리도 하고, 양육 상황 점검도 좀 하고, 그런 굉장히 포괄적으로 일이 많더라고요. 그런 이분들이.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다문화 자녀도 들어가 있나요? 뭐 저희 케이스 안에 그 뭐 좀 취약계층 이런 자녀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요. 예. 지금 현재는 이제 어떤 가정이탈 아동이나 시설 보호 아동을 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만약에 불상사가 네. 이제 갑자기 뭐 진짜 산모를 알 수 없는 사생아가 생겼다. 뭐 병원 치료도 받아야 한다. 이럴 때도 이분들이 다 왔다 갔다 다 그렇게는 역할인가요? 아니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가 뭐 긴급 뭐 의료비 같은 경우는 긴급 지원 사업비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고 진짜 뭐 대상이 아니라도 어려운 대상이면 저희가 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팀하고 같이 연계도 하고 그 중생활지원과하고도 연계를 같이 해서 그런 위기 가구 같은 경우는 네. 좀 전반적으로 같이 네, 이번에 그 한 번 관리를 해야 될것 더 같습니다. 예산 올린 거 잘하셨다고 드리는 거예요. 예. 한 명 가지고는 너무 업무가 가중해서 네네. 한 명 더 채용하신 건 잘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밝은 얘기로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가족과 함께 하는 힐링 캠프 체험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클라이밍이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새로운 이게 저긴가요? 정책인가요? 우리가 아니요. 그 작년에도 계속 유지했고요. 네. 그러니까 청소년만이 아니라 한 두세 명 가족 부모들과 같이 연대해서 같이 부모하고 같이 가족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하는 캠프. 예. 25명을 이제 15일을 한다는 거죠. 25명을 이제 한도를 해가지고 한도는 예. 희망자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시방자에서 하는 거. 주로 초중고를 타깃으로 잡나요? 예, 하여튼 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도 그쪽으로 많이 하시겠네. 예. 네. 아무튼 그러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알겠네요. 그렇죠. 가족이 같이 활동을 우리가 하니까. 가르치는 게 가족이 소중함이에요. 네. 네. 그리고 아동 학대도 일단 저 1분 한 30초만 쓰겠습니다. 아동 학대도 그 가정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아동 학대가 나오는 거고 네. 또 가정이 건전해야지만 또 사회가 건전해지기 때문에 이런 체험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장려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과장님과 배석해 주신 계장님,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박영호 국장님 장시간 배석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408쪽에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대학 진학 사업 장학금 관련된 예산하고 공공기숙사 이제 운영비 이 예산은 이제 매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제가 그 인근 지자체 화천의 경우를 보니까 교육복지 제도를 화천에서는 이제 중점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화천군 주소를 둔 그 대학생, 진학생들에게 전액 이제 대학 입학금,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많은 예산이 또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어떤 뭐 세수 중대를 통해서 이런 지원 여부를 이제 결정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미래 세대를 위한 그 투자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인근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네. 이런 부분도 과장께서 제일 그 부서장으로서 제일 앞장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많은 정책들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강원교육청 어린이 통학버스 관계기관 이제 합동 점검들을 하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네. 통학버스 그 합동 점검 시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 게 있습니까? 저희는 크게 뭐 문제점이나 뭐 이런 건 현재 저희 파트 쪽에서는 없고요. 네. 문제점이 발견된 건 없어요. 통학버스 점검을 할 때 점검을 하는 이유가 뭐죠? 그 아이들의 안전이나 뭐 그거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할 때는 뭐 개선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냥 점검으로만 끝나나요? 안 그러면 개선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또 진행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점검만 하고 마무리가 되나요? 아이들 통학과 관련된 부분은? 통학버스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죠. 직접적인 관여가 없는 건 알아요. 네네. 교통이나 뭐 이런 쪽에서 하는데 그 저희 편성에도 쪽에 그렇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뭐 점검 후에 네. 어떤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부서에는 사실 공유가 좀 안 되고 있고. 언론 보도에 나기 네. 전에 이제 부서에서 먼저 좀 그 인지를 하셔서 이런 네. 점검이 있었을 때 네. 어떤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아이들 안전과 예.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예. 과장님께서 직접 무슨 그 말씀인지 부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슨 내년도 말씀인지. 강원도 교육 예. 예산이 이제 3조 3,650억이 원 역대 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국가 세수 중대에 따른 이제 정부의 교부금이 늘어났단 말이죠. 네. 그러면 도교육청하고 도시군이 이제 함께 진행하는 공동 사업 중에 급식 우리 이제 친환경 급식비, 예. 학생 교복비, 행복교육지구 운영 그리고 이제 원어민 영어교사 보조 운영 등 이제 다각도로 쓰이는데 이번에 그 강원도 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속초시 그 교육정책과 관련돼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좀 늘어난 게 어디가 있을까요? 편성하셨을 때?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친환경 우수 농산물 네. 하고 그다음에 급식이죠, 이제 급식 급식. 쪽에 그쪽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쪽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그 자라는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도시가 그 예산과 관련돼서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점으로 돼야 될 게 이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를 여쭤봤는데 네. 지금 그 먹거리 위주 우리 돌봄 학생들 예. 간식도 나가잖아요. 네. 간식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1인당 얼마씩 책정이 돼 있죠? 지금 1,900원으로 책정되어 있죠. 1,900원이면 지금 주로 아이들이 이제 간식 용도로 나가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지금 현재 과일 간식으로 해서 과일 컵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한 7개 종 과일을 담아가지고 지금 현재 나가고 그 있습니다. 급식을 그 아이 돌봄 간식을 나갈 때도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해주셔서 네네. 아이들이 선호하는 게 뭔지 네네. 아이들이 먹고자 하는 거 기왕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강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409쪽에 보니까 사이길 테마 여행 관련된 예산 6천이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지속 가능 발전 협의하고 연계한 사업인가요? 이 교육청에다 저희가 저걸 지원을 해서 네. 하는데 교육청에서 이제 그
지속발전 협의회하고 같이 해서 속초 사익길 행사를 추진하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예.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하셔서 교육청이 그러면 지속발전 그 가능 협의회하고 같이 그 연합으로 해서 예, 이런 예. 사업을 펼치신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그러면 환경위생과도 어느 정도 연계가 다 되는 사업들이겠네, 교육청하고도. 환경위생과도 이제 지속발전 네. 협의회를 환경위생과에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기도 거예요. 연관이 좀 그러면 환경위생과의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서 거기 그 부서에서 집중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굳이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나요, 교육청으로 해서? 글쎄 그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네. 행복지구 사업을 할 때 네. 아마 사업지구를 시작할 때 아마 그 예산을 예. 그래서 그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아마 그 이 사익길 행사를 처음 시작할 때 네네. 한 걸로 그렇게 네. 해서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해 오는 걸로 이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 시작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3년 차 올해 내년 22년이면 지속 가능 발전으로 저기 명칭이 바뀐 이후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체험위에서. 예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되는 근데 걸로 예산 알고 편성과 관련돼서는 예. 환경위생과에서 집중적으로 좀 편성을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이건 좀, 예 통일된 예, 자연스럽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남부중학교 이전 제가 한번 여쭤보기 전에 네. 존경하는 우리 유혜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평생 교육이라는 단어는 그 낱말은 참 그 듣기 좋은 낱말인 것 같다. 우리가 그 인간으로 태어나서 평생 교육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잘해놓고 계시는데 이 평생 교육이 그 수강생 프로그램을 늘리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저희도 그 여름방학 때, 네. 그이 때문에 한 5개 정도를, 무료로 한 3일 정도, 운영을 좀 해봐서, 네. 거기에 필요한 거를, 이제 내년도에 추가적인 사업들이 있으면 거기다 하고요. 추가적으로도 저희가 발굴을 하려고, 지금 저희 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관련 답변 듣느라고 위원장님께 잠깐 시간을 더 요청을 한 거니까 네. 일단 제 발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영현 의원입니다. 가장 수고하시고요. 그 남북권 중학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강원 우리 지역의 교육 사업 중에 가장 큰 현안 사업 중에 하나가 남북권 중학교 이전인데요. 네. 과장님 이제 교육청소년과 오기 전서부터 시작이 됐고 네. 그 경과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단순히 중학교 하나를 옮기는 게 아니고 네. 왜 중학교를 옮기게 됐냐는 게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조양동 지역의 그 중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네. 그 통학 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중학교를 이제 신설을 하는 걸로 시작이 됐고 처음에. 네. 근데 학생 수 증감 추이를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학교를 신축을 한다는 거는 맞질 않는다. 다른 대안을 찾아봐라 그래서 고민 끝에 학교를 옮기는 걸로 이제 그래서 네. 이제 사업이 정확히 명칭이 남북권 중학교 신설 이전입니다. 이전. 그죠? 네네. 그래서 속초중학교가 넘어오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가 난간에 봉착을 했어요. 최근에. 네. 지금 이제 도로 건너편 그 사업 부지, 학교 부지가 들어설 부지가 통학 여건이 여의치 않다.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통학 여건을 좀 통학 환경을 좀 개선하라는 그 우리 중앙 투자심사위원회 공고가 있었어요. 그죠? 네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재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내년 4월에. 그래서 네. 지금 속초교육청이나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그 보관을 갖고 있는 게 6교 설치인데 네. 잘 알고 계시죠? 네네. 제가 그 담당 부서인 건설과 들어왔을 때 담당 과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지금 현재 그 거기 도로 여건상 6교 건설은 도저히 힘들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런 행정 절차 때문에 2027년 개교 목표로 하는 게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은 많은 학생들, 많은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그거는 우리 속초라는 도시의 교육 여건에 질적 저하가 이루어져서 인구 유출이라든지 어떤 교육 환경에 대한 수준이 좀 낮아진다. 상당히 좀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문을 했더니
우리 부서에서는 그러면은 강원도교육청이나 속초교육청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육교외의 대안을 네네. 그 부서에 제안을 해주시면은 우리 속초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 절차를 밟아서 네. 함께 진행해 나가겠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건설과는 이제 기다리는 입장이고 교육청은 서둘러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이러한 입장들을 교육청에 전달을 해서 네. 교육청에서 담당 부서와 네. 전문가들이 빨리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현장에서에 대한 대안을 빨리 찾아서 내년 4월에 있는 중앙심사투자위원회 심의를 네. 통과할 수 있는 즉 방법을 또 만들어서 중학교 이전 신설 또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추진의 네네. 보고를 통해서 또 이제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 아, 예. 그런 주문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나요? 네, 일단 1차적으로 12월 26일 날인가 저희가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교육청 교육장님하고 그 부서 행정과장하고 12월 26일 날. 11월 예. 예, 26일 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시장님하고 이렇게 이제 미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서 일단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할게요. 네. 육교는 안 된다 우리 속초시에서는. 일단 좀 어려움이 있다. 그 네. 건설과에서는 그래서 그 컨설팅하는 위원들을 예. 모셔다가 예. 조만간에 현장에 가서 전체적으로 그 진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진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걸 진짜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2월 조만간에 그 절차를 좀 빨리 이걸 완화하라는 하게끔 저희가 교육청에서 시간이 다시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달 중투심사에서 또 떨어지면은 지금 또 장기간 사업이 표류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 네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 보면 우리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돼서 지금 18억이죠 교육경비가 우리가 네, 지금 18억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경비는 우리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 속초시 시세의 네. 10% 이내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네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매년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를 하죠 학교 관계자들하고 네네. 매년 몇 월달에 하죠? 내년 초에 2월, 3월달에 하나요? 2월 정도에 하는. 요즘에 TV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지금 우리 교부금이 법적으로 국가 내국세의 20.79%인가를 무조건 배정하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문제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 예산은 계속 늘어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고 네. 올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예기치 못한 세수 증액이 있었어요. 한 30조 정도.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국세가 30조가 더 거치다 보니 당연히 교부금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각 학교마다 예산 쓰라고 돈이 많이 내려와 있는데 쓰지를 못해갖고 난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올 초에 바뀐 전자칠판 또 바꾸는 데도 있고 책걸상 새 건데도 내구 연한 지나지도 않은 거 또 바꾸는 데도 있고 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바라보는 국민들, 시민들의 이 마음은 편치를 않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저렇게 헛되이 쓴다는 그 모습을 언론을 통하고 보도를 통해서 들었을 때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자괴감이 드는데 저희가 이런 보조금 협의회 연초에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교육청 예산은 남아도는데 학교에서는 예산이 없어갖고 교육경비를 더 달라고 또 현장에서는 이런 또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예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의 문제 제기를 우리 행정에서도 해가지고 네네. 내년 초에 있는 교육 경비 협의할 때 이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해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 계획을 잘 짜야 된다. 아, 예? 예, 예. 현장에서는 돈이 남아 돌아서 쓸 데가 없고 연초에 교육경비 협의할 때는 돈 더 달라고 아우성이고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 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달라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네.
예, 우리 아동 청소년 복지 인프라 구축을 해서 하여튼 부서 별로 할 일이 참 많죠. 네. 예, 부서원들한테 감사를 표합니다. 예, 하여튼 수고에 늘 감사드려요. 413페이지에 보면은요, 다 함께 돌봄 사업에 인건비가 있고, 그 뒷장에 보면 다 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2회가 있어요. 요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413페이지에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 2개소에 대한 4명에 대한 국도비 매칭 인건비고요. 네 분인가요? 예, 2개소에 4명입니다, 지금. 거기에. 이게 네 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나요? 448만 1,000원이 네 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는 아니요. 건가요? 그 413페이지에 있는, 예, 중간에 조금 아래 부에 있는, 예, 돌봄센터 운영비 인건비요. 예, 예, 요거는, 예, 1억 지금 754만원짜리는 예.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2개소 4명에 대한, 예,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1억 7,544만 원요? 1억 754만원. 예, 예, 예. 그 다음 뒤에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459만 8천원짜리는 생명수 돌봄센터에 예. 명절 수당으로 저희가 세워놓은 명절 수당. 자체 추가비입니다. 시 자체 추가비. 아, 명절 예, 이건 이제 수당이죠? 예, 명절 수급의 기본금의 60%를 세워서 저희가 예, 100건을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예, 이거는- 750, 예. 예, 이거는 예, 인건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416페이지요. 드립스타트 센터 리모델링 뭘 하실 건가요? 아, 주방을 지금 있는 주방 기구라든가 이런 게 이제 오래된 게 있고 지금 공사를 처음에 하고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새롭게 약간 주방 실내를 좀 리모델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로자복지에 관해서 뭘 행사를 좀 하려고 와이파이를 좀 끌어당겼더니 그 와이파이 시설이 안 돼 있더라고요. 아, 예. 거기 PPT를 쓰려니까 그래서 램선을 사가지고 연결해서 1층서부터 쭉 연결해서 와서 썼거든요. 아, 그것도 예. 한번 좀 챙겨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 PT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려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요. 네. 419페이지. 아동학대가 있어요, 과장님. 네네. 그 뒤에 보면 요보 아동하고 아동학대하고 차이점을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요보아동이라는 거는, 예, 저희 지금 이제 저희 시설이 지금 반야 아동 그룹홈하고 학교 쉼터, 예,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가정이탁 아이들, 예, 예, 이런 아이들을 주로 이제 요보아동이라고 하고요. 예. 예. 그 아동학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아동학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이게 강제 구인력이 없어서 어차피 같이 합동으로 나가야 될 텐데 저기 경찰서 쪽에는 그 인원들이 다 준비가 돼 있나요? 경찰서에도 아동학대, 예, 전담반들이 아니, 직원분이 계십니다, 경찰서에. 같이 한번 출동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예. 지금 저희가 10월 1일부로 저희 자체적으로 일단 직원이 아직 충원은 안 됐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한 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10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 예. 인원 때문에 많은 애를 먹더라고. 전담반에 대한 인원들 때문에. 네네.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향후 됩니까? 예, 내년도 1월 1일자로 저희가 아동보호 그 팀이라고 해서 예, 팀장에 직원 둘 해서 이렇게 이제 전담 팀을 구성을 해서 이제 예, 나가려고 합니다. 시에서요? 예, 예, 저희 시에서 예, 팀장 한 분, 직원 지금 두 두 분, 명 해서 예, 아동학대 조사 전담 팀으로 3인으로. 예, 예, 해서 이제 예, 자, 그러면 운영하려고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럴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네네. 예를 들면 여태까지 우리가 그 업무를 다 제대로 못한 건가요? 아니요. 아니면 그 전까지는 예. 민간기관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민간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강원도 영동권에는 그 강릉에 강원 동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예. 기관에서 강릉, 양양, 속초, 고성, 인제를 관할하면서 그 업무를 했었는데 이제는 민간기관에서 조사 이런 업무를 하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직접 이제 운영을 하라고 19년도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네네. 거예요. 이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동학대, 특히 이제 이 학대에 대한 피해는 지금의 정서적인 문제로도 문제가 또 많지만 이게 향후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 논문에 보면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서 결핍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런 논문이 또 있더라고요. 네. 다는 못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폭력적이 되고 아동학대를 계속 받아서 자라온 아동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죽어야 끝난다는 그런 단어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자체는 만약 어른이 이렇게 폭행을 하게 되면은 보호 조치가 아니고 그냥 교육만 시키는 거죠. 아니 이제는 학대가 발생이 되면 예. 진짜 일시 보호 처분이에요. 사회봉사, 수강 명령, 상담소 등에서 상담비 교화를 위탁하는 곳에서 그냥 교육받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받고 나오는데 자, 가해자하고 아동을 분리해서 저희가 보호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바로. 그거 얘기해.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분리가 돼야 되는데 네네네. 보호시설에서 교육만 받고 가해자가 다시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산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제는 저희는 이제 예. 같이 살면 안 되면 예. 아예 아동하고 가해자하고 분리를 해서 보호 예. 조치를 따로 하겠다. 당연히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는 네, 이제 다음에 우리 팀이 하나 생긴다 그랬잖아요, 네네. 과장님. 기대가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런 시설은 속초에 다행히 있잖아요. 네네 피해 예. 시설이 있습니다. 피쉼터가 있습니다. 18기 시군구에 있는 데가 4군데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예,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요 정도인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운영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시간 벌써 이렇게 됐네요. 거기에 대한 운영에 관한 거는 그 다음에 그 관리에 관한 거는 자주 이렇게 보고를 받거나 자주 들여다 보나요? 예, 저희가 수시로 예. 왕래를 그 시설장님이나 직원들하고도 아이들 상태라든가 이런 걸 점검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할게요, 위원장님. 우리가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동학대 어린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폭행성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네네. 그 얘기예요.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든 분리시켜 놓고 애들은 좀 행복하게 좀 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명심하셔서 잘 좀 운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방원욱 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 질의 끝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422쪽 이제 상단에 보면 아동 급식 지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연중 석식 지원 받는 아동들, 그리고 학기 중 토 공휴일 평일 이랬을 때 그 인원수들이 다 이제 다른데 네. 그 부분 선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석식 아동급식비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이제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 아이들하고 네. 그다음에 도시락을 지금 먹는 네. 아이들 해서 지금 128명을 예산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학기 중 토 공휴일 아동급식비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 네. 토요일하고 공휴일, 일요일 공휴일만 네. 먹는 데가 아동급식 총 전체적인 지원 대상자를 해서 한 523명으로 예상을 하고 한 95일 정도 이게 대부분 전체 대상자가 우리 네, 지금 현재 523명 정도다. 속초시 전체 아동 네. 중에 한 523명 정도를 결식우리 아동으로 네. 해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학기 중 평일은 원래 코로나 관련해서 학교가 휴교할 때 그때 이제 들어가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거는 이제 이게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거든요.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네. 그래서 그거는 한 107명에 한 100일 정도 예상하셔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 상황입니다. 아, 이게 휴교시에 그래서 저는 톡 공휴일 아동 인원이 이제 제일 많은 게 한 저희가 이제 그 결식 아동들이라고 표현하는 523명의 지원이 가장 이제 최대치인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네네네. 평일 아동 급식비는 지금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평일에 학교 가서 먹으니까. 네, 근데- 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네. 426쪽에 이제 그 아동 청소년 친화 공간 그 리모델링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올라와 있어요. 아, 네네. 카페를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육 청소년과 상황뿐만이 아니라 좀 집행부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좀 앞을 조망하고 행정 계획들이 좀 세워져야 된다. 이 아동 청소년 친화 공간 이제 저희 설립된 지 얼마 됐습니까? 1년 반도 채 안 됐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 계획을 하기 이전에 이미 가장 초기에 청소년 카페라고 우리가 말하는 사실은 그 용어를 쓰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 네. 제가 그 계획에 좀 같이 논의를 하고 참여를 하고 제안을 하면서 들었던 상황은 1층에 이제 그 수도시설과 물시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카페를 할 수 없는 100가지 사유보다 더한 사유들을 대면서 이 신규로 이렇게 할 때 설치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게. 아, 네. 내내 미진하고 내내 활성화되는데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 아, 네.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다시 하시기로 하신 건 너무 잘했지만 얼마나 우리가 시간도 예산도 낭비를 하게 되는 것인가 계획도 그쵸?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가지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설치공사가 760만 원 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네, 저희가 그 공사업체 불러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어느 장소에다가 할 네. 때, 그래서 지금 현재 배수구가 얼른 나가 있고, 네, 그쵸. 이런 거 계산해서 일단 그 이 설치공사비 뽑았고요. 그 밑에 물품 직기구입비도 네. 최대한 저희가 쓸 수 있는 거 해서 저희가 그쪽 그 사업장 그 다른 데도 한번 가보고, 네. 그래가지고 해서 이제 이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1층 그쪽 시설들이 아이들이 느끼기에 좀 편안하고 활동하기 좋은 카페와 같은 상황, 그쵸, 들고 나고 네. 그러면 거기 이제 그것도 바뀌겠네요. 전 참 답답했던 게 시설 중심으로 그 신발을 신고 못 들어가게 돼 있었잖아요. 다 실내화를 갈아 신게. 예, 실내화로 갈아 신고. 이런 부분들 다 좀 바뀌어야 되겠죠. 아, 예.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운영에서 거기에 오는 이용자 중심이 아니라 운영자 중심의 엄청나게 그 획일화된 사고에서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 꽤 있어요. 이 좋은 시설을. 그래서 이번에 카페를 만드시면서 아마도 좀 풀려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너무 아끼지 마시고, 네. 너무 아끼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이번 시설 마지막이다. 좀 생각하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산은 또 시간이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우리 408페이지 중 중고교생 교복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중반기까지 그 중학생들이 교복을 안 입고 다녔다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안 입었다고까지는, 예. 이 교복 입고 다니고 안 입고 다니고 학교장 재량이나요? 아니면 학생들 재량이나요? 법적으로 입어야 된다라는 건 없죠. 법적으로, 예. 그거를 제가 좀 법적으로 입어야 되는 그거 아닌 것 관련해서 같습니다. 예,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계장님 계시나요? 그 교복 그 입는 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그 학교 모 중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왜 요즘에 교복을 안 입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요거 때문에 직접 전화를 드려서 여쭤봤는데 코로나가 올 초엔 좀 심하니까 예. 교복을 입고 학교에 오면은 체육 시간이나 이럴 때 환복을 할 때 밀집된 공간에서 아이들이 뭉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교복을 안 입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예. 근데 또 어떤 학부모는 교복도 안 입고 다니는데 왜 애들 교복을 사주냐 또 이런 항의를 또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어가지고 네. 좀 현장에서 좀 혼선이 있다 학부모들이. 이제 이런 것도 좀 한번 좀 확인을 해보셔갖고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 그 409페이지 보면 대학 입시 수시 전형 면접 컨설팅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 대학 입시 면접 그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수시 전형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해주는 건가요? 강의는 아니고 1대1로 예. 예, 그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이제 희망자를 선정을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예, 왜냐면 뭐 본인이 원치도 않는데 또 할 수도 없어요. 그 희망자한테 뭐 돈을 받거나 그러진 않고 무료로요. 아, 예, 저희가 이제 저희 사업비를 몇 세워가지고. 분이 내려오셔갖고 면접 컨설팅을 해줍니까? 아, 두 분이 오셔서 면접 두 컨설팅. 분이 오셔가지고 이틀. 우리 관내 예, 예. 고3 학생들 전체를 상대로 전체는 아니고요. 희망자에 한해서인데 예, 저희 희망자에 한해서 봤는데 학교에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두 분이 다 커버가 되냐 이거. 학교에 문서를 해서 희망자 받아가지고 예. 하니까 한 40명 정도. 예, 그래서 20명씩. 한 해. 예, 40명 정도가 받고요. 20명씩 나눠서 이틀에 거쳐서. 이분들은 이제 저희가- 1박 2일로 예, 예, 저희가 대회의실에서. 컨설팅 면접비는 이제 우리 예산으로 드리고 예, 저희가 예산, 예, 그 세워놓은 걸로. 한 분당 얼마씩 드립니까? 한 분당 얼마씩. 올해는 원래 속고 확진자가 그 행사 전일날 발생이 돼가지고요. 올해는 행사를, 하지 못했거든요. 취소가 돼서. 예. 그때 저희가 7월, 8월 요 이제 아니 여름방학 이분들 인건비 예산은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인건비를 얼마씩 잡혀 있는 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제가 이제 주문을 드리면은 네. 면접 컨설턴트 그 이제 이분들에 대한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분 저희가- 모실 때 경쟁은 치열하겠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다 모실 테니까 예, 예. 그래도 좀 수준이 높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또 네네. 그 강남권 뭐 이런 아주 교육 수준이 높은 데보다는 변방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정보가 부재해서 대학 선택에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전달이 돼야 된다 학생들한테.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고급 정도를 통한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기준을 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예, 예. 좀 더 질적인 면에서 수준이 좀 높으신 분들을 초빙해 갖고 네. 이런 행사를 좀 준비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417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 3천만 원인데 제가 이제 예산서에는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어린이날 예산이 최근 5년 동안 변동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삭감된 건 없죠. 예, 삭감된 건 없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작년, 네. 재작년 1,700만 원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님. 예산이 당초에 1,700억 정도가 있었는데요. 네. 그 계속 늘었어요. 3천까지 의원님이 그때 네. 예전에 해가지고 3천만 원을 한 게 이제 2년 전인가서부터 3천만 원을 해서 행사를 지금 그래서 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일상 회복 단계로 들어간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과장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이런 게 전무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어린이들이 뭐 이런 행사나 뭐 여름 휴가철이나 연휴 때가 되면은 부모님 손을 잡고 그 외지로 나가거나 인근 지역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만큼은 우리 행정에서
예산의 부담은 좀 되겠지만 많은 그 프로그램과 놀이시설들을 우리 엑스포 공원 일대에다가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루만큼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산에 대한 부담이 될지언정 어린이날 행사는 성대하게 좀 해줘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일 행사로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날 속초 시민들이 제일 많이 밖으로 나와서 한 자리에 모여요. 네네. 단일 행사로. 설악문화제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저희가 여건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첨언을 드리면은 몇 년 전인가 그 8군단에서 그 군부대 그 장비들 전시회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탱크, 뭐 포, 그다음 군 무기들을 이제 전시를 했을 때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아이들. 네네. 몇 년 전부터 그게 이제 협조가 잘 안 되는지 안 나왔는데 네. 만일 올해 정상적으로 어린이날 행사가 되면 8군단이랑 이런 협조를 통해서 네. 장비 전시회도 같이 했으면 하는 그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정 계속 이어갈게요. 네. 존경하는 최정근 의장님께서 또 질문을 또 마침 해주셔서 덧붙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고 나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계속 내년까지도 지속된다고 보면 네네.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안 그러면 사업 추진을 못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이 있으실 거라고 봐요. 네네. 그럼 어린이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연초에 계획을 투트랙으로 좀 세우셔서 준비를 네. 하셔야 될 거다. 아, 예. 비대면 포함해서 네네. 아이들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에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준비만 했다가 코로나가 또 장기화되면서 사업 추진을 또 못하게 되면 아이들은 그 어린이날 그 하루 정말 그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한데 네네. 지금 아이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요. 이런 프로그램 개발에도 많은 좀 관심 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남북한 중학교를 좀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통학 안전 문제하고 육교 설치 관건 그 문제 때문에 그날도 이제 회의를 하면서 저는 핵심적인 내용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속초만의 어떤 계획을 명확하게 잡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 이 교통 관련 시설물 이 전문가들이 같이 좀 배석을 해서 회의를 하면서 중앙투자심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아, 네네. 우리만의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죠. 현장 관련된 부분도. 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통학 안전 관련된 대책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일단 개인 사유지들, 또 이제 막대한 사업비가 이제 들어가는 곳인데, 이 사업이 이 공익 목적에 참 좋은 사업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일부 또 주민들이 반발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육교 네네. 설치라든가 우리가 어떤 대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주민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네네. 그래서 각 우리 그 지역 이제 조양동 그리고 네. 사회단체 그리고 주민들 간의 이 소통이 유기적으로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만 통과하면 뭐합니까? 주민 간의 의사소통이 좀 잘 돼서 이게 한 목소리가 나와서 어떤 대안이 도출이 됐을 때 그 대안을 가지고 실시 설계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중앙투자심사에 가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게끔 전문가와 잘 협의를 해서 네. 어떤 이 계획을 좀 도출해 그 자료를 철저하게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돼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지방대학 육성에 지금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도심권으로 다 지금 학생들은 네. 빠져나가고, 우리 지역에 젊은 층들이 지금 머무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이제 각 부서별, 속초시에서도 전반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계획을 짜야 되겠죠. 네. 그러나 현 지방대학 가지고 육성이 안 된다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 캠퍼스를 유치를 우리 장기적인 관점을 봐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그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어쨌든 대학이 있어야지 그 지역의 발전이, 예, 경제가 살고, 네. 예, 지역 발전이 좀 충분히 되는데, 참, 예, 과장님 생각이 어떠시냐고요? 이게 지금 지역 대학을 육성하기가 지금 힘든 시스템이라면 예. 이제 동서고속화철도도 지금 이제 착공을 예정을 두고 있고 1시간대 이제 수도권과 거리가 좁혀지는데 지방대학 육성이 힘들다면 수도권의 대학 캠퍼스를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저도,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게, 대학을 여기 캠퍼스를 유치를 하려고, 예,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전반적인, 예, 이런, 부가적인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과장님. 네. 과장님이 이제 결단을 가지고 이제 결단을 요하는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이제. 아, 네. 그렇게 제가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이제 준비 과정을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제 거쳐야 된다. 아, 예. 그런 말씀 드린 건데 그것과 관련돼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잘 아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그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돼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네네. 직접 뵙고 제가 궁금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김영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오랜 시간에 제가 딱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지원이 있어요. 네, 예. 이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네. 저희 학교 밖 청소년들이 네. 예, 학원이라든가 예, 뭐 자격증 취득을 한다든가 문화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도서구입, 교통비 이런 걸 지원해주는 예,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기 어디를 통해서 이걸 하죠? 사업을 하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센터를 통해서? 예, 지원센터를 통해서 예, 하고 있습니다. 네. 담당 공무원이 있죠? 기간제 공무원이? 네. 그게 담당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죠? 센터에? 예, 센터 직원이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명이 근무하고 이게 있거든요. 첫 사업인가요? 내년도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 예, 예. 예, 이제 네. 추진을 하려고 이제 예, 하는 네, 겁니다. 알찬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드림스타트의 이제 부모 가족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요. 예, 예.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아, 예. 그 이제 드림스타트의 그 한정된 사업이죠, 이게. 예, 예. 예. 드림스타트 사업 안에 돌봄센터하고 같이 하나요? 돌봄은 아니죠? 따로 있고요. 따로 있고. 요건 이제 저희 드림스타트라고 해서 지금 근로자복지관 2층에 예, 예. 저희가 강원도 저희 시에서 직접 예. 예, 운영하고 있는 예,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예. 거기서 이제 부모 가족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역사회는 연계해서 프로그램 예, 운영하고. 지역사회 연계에서도 예, 프로그램하고 가족들 단위로 이게 아이들만이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같이. 그러니까 매년 사업이 있는 거죠? 네네네. 예. 찾아가는 평생 학습 강좌가 있어요. 그죠? 네, 예. 411페이지 보면 강좌 수가 이제 18과목이에요. 아, 예. 예, 예. 모집하는 거 한 건가요? 이게 요거는 이제 저 지금 경동대 저기 구동대학교 예. 거기 강의실을 지금 저희가 해서 쓰는 예, 거기서만 하는 과목입니다. 이거 예. 현재 지금. 그리고 이제 평생 대학교가 있고 예, 평생대학 저희 집 이제 노학동에 위치하고 있는 예, 예, 거기는 70과목을 하고 예 거기서 이제 70과목으로 하고 이거는 이제 경동대를 예, 요거 빌려서 경동대가 따로 18과목. 별도로 예, 거기 이거 주로 강의- 뭔 취미 생활인가요? 뭐 여러 가지 있죠? 예, 거기에 뭐 주로 이제 뭐 음악 같은 거 뭐 만들기 뭐 이런 거를 지금 경동대 강의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좌를 더 늘릴 가능성도 있나요, 그게? 강사요? 강좌를. 강좌를요. 예, 네. 강좌를 저희도 최대한 이제 시민들 그러면 우리 할수 이거는 있는 어떻게 강좌를, 생각하세요? 네, 하려고 식물을 통해서 심리교육 예, 그런 강좌가 있나요? 우리 지금 여기에 찾아가는 예, 학습 강좌에 식물을 이렇게 키우면서
하는 교육 강좌가 있더라고요. 심리 치료. 예, 예. 그런 강좌는 있나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심리 치료는 어르신들이 아니지만 굉장히 그 좋아하시는 파해, 원예 뭐 이런 거에 연관돼서 하는 네. 그런 강좌들은 있습니다. 꽃꽂이서부터 이런 연계돼서 하는 강좌들 심리 안정 면에서 네. 그 원예를 통한 그런 그 수업이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서 아, 예. 한번 제가 저희가 한번 방법이나 알아보는 거예요. 한번 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추가할 강좌가 있다면 네네. 그렇게 원예를 뭐 식물을 통한다거나 원예 뭘 길러서 심리 상담하는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교육청소년과는 이제 올해 예산을 내년도 당초 예산을 보니까 일반회계 전체의 한 4% 정도의 예산에 불과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예산 규모로만 봤을 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들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서로 판단이 되고요. 우리 교육 청소년과 직원분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아동 청소년 관련된 위탁기관에서 종사하시는 전문가분들 있죠. 네네. 이분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고요. 네. 그분들이 편해야 우리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웃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육 청소년과 직원분들도 좀 웃으시고요. 예. 자, 오전 오후 예산 심의에 준비해 주신 우리 김익환 과장님, 고경화, 이지민, 박미정, 남금옥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